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견과류의 항암 작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땅콩에서 싹을 틔운 땅콩나물의 경우 항암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성분은 와인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라스베라트롤. 레스베라톨이라는 기능성 성분들은 기존 문헌에 항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한다든지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다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땅콩 쌍나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톨 성분을 섭취할 경우에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 육류를 즐기고 생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림 등의 밑반찬이나 간식에 견과류를 활용하는 게 좋다.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견과류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야채를 먹을 때 견과류를 곁들이면 영양소가 풍부해진다. 그러니까 요리에 따라 다르는데요. 이제 조림 같은 경우는 좀 간이해야 되니까 좀 처음부터 넣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그 샐러드 소스라든지 또는 쌈장의 소스 이제 이런 재료들은 나중에 생거로 다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넣어서 그 맛과 또 이렇게 질감을 그대로 살려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과류의 주요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 요리법에 따라 영양소의 함량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리법보다 중요한 것은 견과류의 섭취량이다. 호두 5알의 열량이 밥 한 공기에 해당할 정도로 대부분의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다. 따라서 하루 한 줌 정도 적당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견과류들은 100g당 600kcal가 넘는 것들도 있는데요. 너무 많이 드셨을 경우에는 비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질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견과류들은 산패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진공하셔서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 견과류가 산패되면 아플라톡신과 같은 위험물질이 나와서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때문에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잘 밀폐해서 냉장이나 냉동 보관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견과류를 섭취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평상시에 먹던 동물성 지방량은 줄이고 그것을 견과류로 대체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견과류로 건강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택노병사의 비밀에서 마련한 코너 우리 가족 이야기 사랑해 건강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그 3번째 가족을 소개합니다. 늦은 저녁 8시 30분은 우리 집의 공식 저녁 식사 시간. 이 고소하게 구워진 삼겹살이 단골 저녁 메뉴죠. 상추쌈을 만드는 이 능숙한 손길, 바로 무엇이든 맛있게 드시는 사랑스러운 우리 엄마입니다. 여기에 튼실한 체격을 자랑하는 우리 3남매까지 음식에 대한 가치관만은 한결같은 우리 가족입니다. 먹고 싶은 건 다 먹자는 주의예요. 인생은 짧으니까? 먹고 싶은 건 다 하게 됐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야 먹고 기준 좋은 때깔도 좋아 먹어 막. 근데 엄마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 삼겹살 대여섯 근도 하루면 거뜬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아니냐고요? 인생 뭐 있어? 먹는 거지? 맛있는 거 먹어야. 아니 음식을 먹으라고 있는 거지 뭐 벌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 뭐라고? 음식을 뭐 벌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먹으라고 있는 거지. 행복해요. 인생의 참맛, 이 정도는 먹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냐고요? 야식을 좋아하는 우리 가족들의 별미 메뉴 라면이죠. 근데 이거 좀
라면을 먹지 않는 날은 일주일에 단 하루 정도. 밥과 함께 먹으면 더 맛이 좋죠. 2시간짜리 전화 왔는데. 그 내가 아까 2개 끓인다고 했잖아. 음식 남기는 건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국물까지 말끔히. 어느새 냉장고 근처로 가 있는 막내. 후식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게 끝이냐고요? 아니죠. 이번엔 또 뭘 드시는 거예요? 간식이요. 식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 식사는 식사고 이제 간식은 또 간식으로 먹어야죠. 왜요? 과일로 입가심하고 수다도 떨고 이렇게 뜨끈한 아랫목에 들어가면 세상 부러울 게 없죠. 보시다시피 우리 가족 운동하고는 담쌓고 삽니다. 뭐 따로 운동할 필요 있나요? 이렇게 TV 보며 수다 떨면 절로 소화가 되는걸요. 이렇게 함께 웃다 잠드는 것이 우리 가족이 화목한 비결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가슴에 상처 하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막내딸이 국민학교 4학년,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이제 큰애가 대학교 2학년 때 가족이 더 사랑으로 똘똘 뭉쳤죠. 사랑으로 똘똘 뭉치고 내가 쓰러지면 우리 집은 죽는다는 그런 각오 때문에 정말 밖에서 울어도 집에서는 안 울어요. 뽀뽀. 10년 동안 혼자 3남매를 키우신 엄마. 우린 엄마가 주신 2배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밝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나날이 늘어나는 이 살들. 문제는 체중이 늘면서 몸에 이상 증상도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허리가 요새 이렇게 허리가 쑤시더라고요. 아니, 왜 쑤신지 아니 이게 살쪄서 그런가? 아니 이렇게 요새 이렇게 머리 감면 이렇게 딱 숙일 때 허리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지혜도 지혜지만 사실 우리 3남매의 가장 큰 걱정은 따로 있습니다. 가서 맨날 먹고. 여자친구. 예, 엄마의 건강 문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모들이 다 2분이 당뇨가 있으셔서 치료 받으시고 이래서 엄마도 이제 혹시나 엄마 혼자라 엄마 건강 되게 생각하는데 본인은 아니시라고 하시고 요즘에 이렇게 뱃살도 많이 나오시고. 맞아. 요즘에 15kg 쪘어요. 네, 옷이 거의 저도 이제 5 입다가 66 입다가 77 입다가 지금 88까지 왔거든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냥 우린 건강 검사를 하러 가는 새해를 맞은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다 함께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도전에 앞서 체지방 측정 및 기본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마이너스 14kg를 더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14kg를 더 어떻게 빼요? 이걸 빼야지. 큰일 났네. 어디가 문제예요? 우리 중에 가장 날씬하다고 자부하던 동생, 충격이 큰가 봅니다. 남동생뿐이 아닙니다. 지혜는 체중의 반이 체지방입니다. 정상 체중이 될 때까지 30.6kg을 빼야 합니다. 정호는 남자의 정상 체지방률인 15%를 넘긴 상황. 저 역시 체지방률 무려 40%. 17kg을 어떻게 빼죠? 가장 걱정스러웠던 엄마도 무려 21kg을 빼야 합니다. 가족 모두가 비만 판정을 받아 비만 합병증이 우려되는 상황.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와 내장 비만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복부 비만 정도가 심한 엄마와 정우가 CT 검사를 했습니다. 시간 간격이 굉장히 긴 거 아니에요? 검사 내역을 바탕으로 교수님과의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내장 지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다 기름이에요. 전부 기름이에요. 장은 별로 안 보이죠? 장이 없는 게 아니고 장 안이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배 안에 기름이 많으니까 짭으로 들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 안에 기름이 너무 많다. 정호의 경우 내장 지방 정도가 정상인의 2배, 높은 콜레스테롤, 지방간, 당뇨 전 단계인 내당능 장애 등 4가지 질환에 노출됐었습니다.
이런 경우가